단언컨대 토허에서 풀린다? 그러면 굉장히 하락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장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세님들이 뭐 많으면 뭐 3주택, 뭐 2주택 이렇게 되실 텐데 이 절세 전략을 활용해서 2주택을 이렇게 매수매도 하시는 거, 2주택 정도 안에서 하시는 거 세금적인 부담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금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세금 내보고 걱정해라. 맞아요. 그 부담되면 그때 팔아라.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뭔가 하나 양도해서 이제 양도세 계산을 하느라고 세무사 의뢰를 했어요. 대체주택까지 다 근데 하는 저희가 저기 사실은 분양가 대비해서 10억 이상 그쵸. 값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세금이 저희 부부 합해서 각각 공동명의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수요자분들 뭐 2주택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정말 절세 전략만 잘 피시면 뭐 내가 뭐 실차익 10억이면은 뭐 5억이 나갈까? 그러니까 5억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절세 전략을 잘못하시면 그쵸.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절세와 그다음에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품과 절세 전략 그리고 상품을 사실 때 어떻게 하면 적은 자본으로 가장 좋은 집을 살 것인가? 대출 전략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신다면 그러니까. 네,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강남에 빨리 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게 부동산 이렇게 깊이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이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예요. 세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산 집이 안 오를까봐 걱정해라. 진짜 명언이.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50% 세금 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으실 거잖아요. 저도 막 사고 팔 때는 막 55%씩 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남잖아 돈이. 남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세금 낼 것만 아까워하시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는 어차피 벌어서 내는 벌어서 내는 거잖아. 이게 거니까. 마이너스 되면은 안 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낸 거에서 상세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올라가지고 양도세 안 내면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오른 거에서 양도세를 내는 거니까 세금 걱정할 필요 없고 종부세는 물론 보유세는 내가 팔아서 내는 게 아니니까 부담은 되시겠죠. 그렇죠. 감당할 수 근데 있어야지. 예. 집값이 오르는 거 생각하면 종부세 낼 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안 올랐을 때 종부세 낼 때는 속상하겠지. 그러니까 오를 집을 사야지. 근데 아마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종부세 한창 올라갈 때 강남 사모님들이 종부세 내려고 알바하고 적금 분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 팔지 왜 갖고 계실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 근데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적금 보서 종부세를 내는 것이 또 이득이니까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거기 갖고 계신 분들이 바본가? 예, 그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세금은 일단 내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 부담되면 그때 팔아도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갖고 계신 분은요. 가격만 조금 조정해주면 바로 나가. 걱정 안 해도 돼. 돈네렐라님 반갑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 프루지오. 아, 서울대 벤처타운 프루지오는 3구역이죠. 삼구역. 3구역이죠. 네. 3구역인데 지금 신림 1구역이 매물이 거의 시가 마를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있잖아. 그래서 3구역이 제일 먼저 하고 2구역, 1구역 네네네. 하잖아. 근데 네. 지금 원래 그러면 3구역이 제일 비싸고 1구역이 제일 싸야 되잖아. 근데 가격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사야 돼? 지금 일국 사야지. 근데 일국 위치가 좋잖아. 당연히 뭐 비교도 위치가 안 되지. 좋으니까. 근데 이게 또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나? 왜냐면은 다르나? 지금 당연히 실제로 입주할 수 있으니까. 실거주나 거주가 입주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런 일구역은 분들은 좀 시간 당연히 많아. 이제 3구역 하시면 되고요. 뭐 1구역은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입지는 가장 좋지만 매매가 그러니까 초기에 투입되는 맞아요. 금액이 또 시간도.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족의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길게 보는지 짧게 보는지 그리고 조금 입지는 떨어지지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후 혹은 4년 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점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조금 개인에 따라서 좀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뭐 신림 1, 2, 3구역을 놨을 때 가장 좋은 건 1구역이야. 뭐 이렇게 이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개인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해제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 단지가 있어. 네. 일단 잠실주공 5단지, 음마 아파트, 네. 그리고 우선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어때요, 지 분위기? 이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답지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도허에서 해제되지 않았다고 얘네들이 지금 매매가가 내려가고 있느냐? 뭐 더 비싸던데? 더 비쌉니다. 왜냐면 레어템이기 때문에 예,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지들 14개의 단지는 토허가 해제되면 뭐 훨씬 좋겠죠. 매매가가 훨씬 크게 상승할 텐데 이거는 향후에 이제 3월 이후에 정책적인 그런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3월 이후에 뭐 큰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당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정권은 그쵸.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뀐다 그러면 그 이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런 해제되지 않은 구역들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단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치가 워낙에 좋은 곳이어서. 근데 지금 이제 갭을 끼고 살 수 없을 뿐이 지금 거래는 되는 거잖아요. 거래는 되죠. 예. 그러면은 뭐 충분히 뭐 실고 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추천할 만한 들어갈 수 있죠. 상품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를 맨날 얘기할 때 우리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조정 지역 해줬고 투기과열 지역 해줬고 비조정 이렇게 딱 구분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농담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투기과열 지구 엄청 많이 오를 지역이야. 되게 사도 되게 안전해. 맞아요. 조정 지역은 투기과열 조금 덜 오를 지역이야. 그래도 사도 안전해. 비조정 지역은 안 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봐요. 토지거래 허가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풀어버리면 과열되니까. 너무나 많이 이제 과열이 될 양상이 보이니 이제 섣불리 못 푼 이유는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이만큼은 남겨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뭐 되게 저평가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풀렸어. 잠실주공 5단지가 토에서 풀렸어요. 그럼 그 엘리트 사야 돼, 잠실주공 5단지 사야 돼. 아마 잠실주공 단언컨대 잠실주공 5단지가 토허에서 풀린다? 그러면 굉장히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장이. 그렇죠. 오, 그렇지. 하락장이니까 풀리죠. 절대로 안 풀릴 수 풀린다, 없어. 절대 안 풀린다. 멋진 듯하다. 그래서 우문이 한다.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절대로 진짜. 풀릴 수 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거주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추경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헐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걸 테마주를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이거를 추경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물론 뭐 상방이 열려서 훨씬 더 많이 갈 거긴 합니다만 이제 내 상황에 맞게 가야 되는 건데 물론 내가 그거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그게 아니면 막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평촌에서도 지난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3억 2억 1억 찍어드렸듯이 추천해드렸듯이 뭐 3억 2억 아니라 4억 5억 6억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아파트들은 많은 게 그게 테마예요. 네. 그러니까 새거나 새거가 될 수 있는 것들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금 구축으로 가야 된다면 입지가 엄청 좋다면 구축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내 돈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를 따져서 아직 좀 덜 올랐지만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런 지역을 저는 선점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언급한 모든 아파트처럼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추경 매수라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1년 전고점 대비해서 2003년에도 한 번에 이제 흔들림이 있었고, 근데 2003년 그러니까 2004년에도 8월 이후, 9월 이후부터 또 잠깐의 이제 조정이 있었고 매년 이런 조정장은 옵니다. 그리고 매년 그 해에 어떤 급격한 상승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출렁이면서 가는데 2021년 전고점 이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최소 상위급지 서울의 1급지 기준으로 10%에서 20%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들은 사실 뭐 추경 매수라는 말이 참 그런 게 추경 매수를 안 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들은. 왜냐면 좋은 것들을 내가 뭐 2025년 이때 가장 저점이겠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면서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2월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한 5월부터 이런 과열된 양상, 시장에 과열된 양상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그게 2달에서 3달 정도 조금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추경 매수 아니면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이거 쇼츠 뽑으면 막 되게 막 상승론자가 되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코벌레 말고 대문짝에서 무조건 추경 매수하다. 근데 물론 이게 저가 상품과 고가 상품에 조금 이런 차별을 두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그 수강생 분들이 작년 2024년이죠. 레드펠 33억에 매수하면서 선생님 덜덜덜덜 이거 지금 추경 매수 같은데 이제 대치동은 더 이상 학군의 힘 아이도 이제 안 났고 이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게 자금이 좀 많으셨어요. 그 대치동에 거주도 하시고 전세로.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실거주 하실 거니까 사시라. 지금 33억에 사시는데 이후에 조금 흔들리면서 하반기에 30억에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얘는 아이들 10년 동안 교육시키면 얘는 적어도 40억 이상은 갈 아이니까 매수하시면 그것이 설령 추경 매수라고 생각이 되실지라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매수하셨어요. 33억에. 근데 만약에 근데 매수하시고 연락이 안 오신 거 보니까 계속 쭉 대치동이 좀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죠. 떨어지지도 예, 않았지만 그렇죠. 예. 예, 안 올랐어요. 레드펠 같은 경우도. 이제 연락 오시겠네요. 그래서 연락이 올 수도 기쁨으로 있어요. 40억. 그렇거든요. 그래서 급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조금 다른 거지. 이걸 지금이라도 매수. 왜냐면은 압구정 지금 추경 매수 해야 될까요?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압구정은 추석 매수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어쨌든 따라가야 압구정은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매수할 수 있을 때. 왜냐면 시가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지와 상품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 상품과 그다음에 우리 눈높이 우리 상황에 맞춰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 덜 오른 거 이런 거를 사야 되는 상품과 그다음 우리 상황 수요층이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지금은 어차피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충분히 1, 2, 3억대에서도 그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공부하시고 그쪽으로 좀 접근하셔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쳐서 뭐 지금 사세요, 뭐 아니면 좀 기다리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상품별로 그다음에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어떤 생애 주기나 가족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금 상황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그게 하잖아요. 헷갈린 거지. 그게 너무 헷갈린 예, 거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른다 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 못 사, 안 사, 나 그냥 전세 살다가 떨어지면 살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 벼락거지 된 거 아니야?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오를 건지 여기서 멈출 건지 내릴 건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예, 내가 그 재산을 조금 더 복리로 굴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산으로 내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이제 전세로 사시게 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과 전세로 사셨던 분들하고의 이 괴리가 점점점 벌어지니까 이 좋은 시기에 정말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입지에 그런 돈 자금별로 그렇게 제가 얘기한 아까 새거나 새거 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어쨌든 내 집 마련은 저는 반드시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정부에서는 하락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또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불안하기도 한 게 실제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난 정부 자꾸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뭔가 뭐 기대를 하고 있다가 뚝 꺾어놓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임대차 입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막 삼중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입법이 없었으면은 그냥 빠지더라도 그 박스권에서 원만하게 빠졌을 거야. 근데 이게 툭 꺾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헬리오시티가 4억 원 하던 게 8억 원이 됐는데 얘는 임대차 입법 계약하니까 4억 5천인가에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꺾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계약하면 8억인데 이 4억 5천만 보고 사람들이 꺾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입법 때문에 결국은 시세가 다 흐트러지고 통계로 우리가 뭔가 예측도 할 수 없고 이상하게 됐어요. 하여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은 가격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내세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점핑이 된 건 맞거든요. 지금 솔직히 똘똘한 한 채로 자꾸 몰다 보니까 더 똘똘한 채로 가다 지방 사람들까지 다 올라와서 똘똘한 채를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시가 좀 분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하도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또 규제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까 봐 제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지방은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청정지역으로 냅둬야 돼. 규제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 그냥 거기는 늘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지방까지 뒤통수를 쳐버리니까 못 사잖아. 불안해서. 예, 그러니까 되게 나쁜 정책이에요. 지난 정부 정책이.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욕을 먹지. 서울 갈아타기 미라클님 서울 갈아타기 하려고 고덕 삼익파크. 고덕 삼익파크 재건축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명일동 바로 아래쪽 명일동 아니야, 여기? 명일동과 명일동이잖아. 길동 네. 사이에 네, 이제 명일동. 명일동이죠, 그렇죠? 길동 삼익파크하고 그다음에 길동 삼익맨션이 이게 붙어 있는 곳이죠. 재건축인데 지금 사업 시행인가 전이죠, 그렇죠? 사시 전이고 사시 임박했다. 근데 매매가 전세가 투자 금액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게 이제 제가 네. 잘 알고 있는데 저게 이제 아마 프로듀어가 또 서비스 들어와요. 그래서 하이엔드로 들어올 예정이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투자 금액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5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강남권 치고는 근데 강동구인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50% 단계가 넘어갔는데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제일 작은 거. 평수 기준으로 이제 한 갭 정도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역에서 조금 걸어야 그 구분다리요. 구분다리역에서 조금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서밋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밋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하이엔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니까 또 조금 이렇게 내가 하나 있는데 하나 또 더 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 그냥 사두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하고 추천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랑 송파권역에 지금 막 재건축 사시 난 것들이 이게 투자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차이나요? 송파는 우리 앞에 그래도 어쨌든 앞에 10억대는 있어야 되는 거고 저기는 그냥 똑같이 이제 전세를 끼고 사둔다 그러면 여긴 좀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5억에서 뭐 물론 요즘 조금 더 올라서 조금 더 들어가면 6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또 후순위 대출 우리 풀팽님 우리 좀 잘해주시는 그 후순위 대출 그런 걸 받고 사면 투자금도 줄여서 살 수 있고 너무 극적이가 아니라 50% 넘으면 조사관에서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지금 거의 난 상황이면 요거 빨리 전에 사서 또 대체주택도 살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인가 나고 사면 그냥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풀려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다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세요? 지금 한 7, 8월 정도까지는 뭐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7월부터 시행한 DSR 3단계도 시행을 할까 말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규제가 막 더 그러니까 뭐 조만간 한두 달, 세네 달 안에 규제가 뭐 강화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여름 이후를 지나고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규제가 뭐 심한 규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규제의 변화 자체가 조만간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 분위기로 조금씩 오히려 조금 더 과열되면서 여름장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고 하도 고가 될 수도 있는 상고하고 그럼 이거 오늘 쇼츠 계속 편집을 어떡할 거야 지금? 저는 계속 오늘 난리 났는데 저는 이렇게 막 어떡하지? 네. 알겠습니다. 영끌 5족의 타이틀을 헐헐님께 물려주고 저는 아니에요. 유유히 사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삼익 넘겨드리는 걸로. 파크맨션도 보면서 저거는 이제 저거를 워프 첨부하려면 삼익 파크맨션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꼭 삼익 파크맨션에 한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고 걔가 사업 시행 인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대체주택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 거주하면서 관리처분 인가
그 사업 시행인가 난 이후에 관리처분인가 사업 시행인가 난 이후에 대체주택 매수하면은 대체주택 특례까지 볼 수 있게 대체주택을 신축 아파트로 전세 끼고 매수하시면 이거 두 채 가져가시면 워프 점프하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일파크를 살까 그 비슷한 다른 거 살까 그 어떤 상품의 선택이 훨씬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걸 샀을 때 같이 어떻게 뭘 세팅해야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자산이 확 좀 늘어날 수 있겠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말 일반적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써야지 좀 크게 점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길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하시면 다 있는 좋겠죠. 것들이고 우리 지금 이제 어쨌든 상승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예, 상승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이제 이미 불은 켜졌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이제 몫인데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 생각하시면 새 거나 새 거 될 거 입지 좋은 거 이런 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 빨리 하셨으면 어차피 우리 사야 됩니다. 어차피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 어차피 정말 좋은 자산을 하나 갖고 계셔야 되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예, 이렇게 좋은 현명 선택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은 빨리 사고 나쁜 집은 싸게 사십시오. 너무 명언입니다. 예, 좋은 집은 빨리 사고 나쁜 집은 싸게 사시기 바란다. 예,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대중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콘텐츠들도 많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분들과 스마트 튜브는 좀 특별하게 차별하게 예, 그렇게 좀 좋은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